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마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가 다시 당내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전 대표의 재심 신청 기간이 종료되자 친한계는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며 제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독자 행보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장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26일 최고위원회는 송원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릴 전망입니다. 제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장 대표의 복귀 이후 최고위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돌입 전 최고위에서 재심 기간까지 제명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공은 지도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24일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제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온라인 글을 통해 지도부를 가짜 보수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제명 철회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냈습니다. 단식이 돌입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분출했는데요. 단식이 진행되면서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입지는 확고해졌고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고립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식이 장동혁 대 한동훈 간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춰지면서 단식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쌍특검 또한 실종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변인. 네. 먼저 지금 장 대표 건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더디고 어쨌든 이제 병원 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어서 뭐 다행이긴 한데 오늘 이제 심장 정밀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각 장기별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심장 정밀 검사를 하고 흉통을 그때 계속 호소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다 그러면 아마 나머지 부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본인이 빨리 이제 당무에 복귀할 의지가 좀 강하다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 최고회의쯤에는 아마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당무를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물과 소금만으로 버텼나요? 네, 그렇죠. 완전 생으로 물과 소금으로 이제 버텼죠. 예. 로텐도올레스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퇴출퇴근도 없었고 화장실 갈 때도 그 국회에 있는 화장실 보면 그 문이 이제 나무 문이 있는데 그 열려 있고 그 커튼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밀고 들어가는 그 커튼이 있는데 그 이제 화장실 가서 뭐 먹을까 싶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 이제 보실 때도 커튼을 일부러 올려놨어요. 화장실에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해서 보여주려고. 그 정도로 본인이 이제 생으로 한다고 해서 보여줄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죠. 예. 그러면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러면 금요일쯤에 당무 복귀가 예정된다. 목요일 정도. 목요일 날 당무. 네. 장동혁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령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이게 뭐 제2의 이준석이냐 축출이냐 그리고 앞서 쇄신안 내놨던 것도 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당내 입지는 완전히 다시 확고히 다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단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수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전 의원. 그렇죠. 그동안 약간 결이 달랐던 사람들까지 같이 그렇죠. 왔었죠. 장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나 또는 중도성의 강한 우파들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또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대표도 왔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왔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번 단식을 계기로 용광로 역할을 했다라는 좀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도 좀 결이 다르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단식을 계기로 전부 다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이제 보러 오면서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먼 거리에 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왔고
또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왔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제 우파 분들이 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용광로 역할을 해가지고 우파가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단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니 당내 투쟁 아니냐. 그런데 실제 그 단식에 돌입하면서 요구를 했던 쌍특검, 일종의 통일교와 그다음에 돈 문제 공천이 관련해서는 오간데가 없고 나중에 기자들 초점이 다 그렇게 맞춰지지 않았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찾냐 안 찾냐? 네, 그쪽으로 많이 어떤 걸 맞춰지긴 찾냐고. 했죠. 단식장을 찾냐 안 찾냐? 네. 아니죠. 그 이제 네. 이거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할 위기가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은 죽으면 좋고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죠. 지금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고 와서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심장마비 위기가 있었는데 심장마비 위험 때문에 결국 이제 단식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위기를 앞두고도 자기들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와 가지고 방패막으로 내세운 건 좀 비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준호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용광로가 됐다. 그리고 보수를 결집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내 입지 또한 확고히 좀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보죠.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친한계 의원들의 발언들이 조금 예전보다 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성국 의원이랑 박정은 의원 정도가 이제 당내 당 게시판 문제를 좀 그것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되냐, 제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 정도 내놨고요. 그 이후에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뭐 김소희 의원이나 다른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덜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좀 고립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친한계 내에서도 단식장은 찾아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왜 결국 찾지 못했습니까? 아무래도 친한계에서 이야기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아니라 쌍특검을 위한 그 단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직 당대표가 현직 당대표가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단계 논란을 떠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좀 큰 정치를 위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내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 그렇게 말했는데 당 외에 있는 그런 이제 친한계 그 전직 의원들이나 뭐 전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서 휘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뭐 때려놓고 왜 이제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와라 막 이렇게 말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대변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장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그리고 결을 달리했던 분들까지 왔어요. 가령 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그래서 하나의 구심점이 된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명으로 갑니까?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고요. 윤리위에서 이제 공고를 올렸죠.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말씀을 좀 절차 드리고.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하고 공개 검증을 거부했죠.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네네. 사과는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사과가 아니죠.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작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첫 그랬죠. 문장부터 조작을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조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정치 보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 사과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20%가 사과 얘기고 한 80%가 조작과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특히 한동훈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원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제명한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이제 선전선동이고 아주 교란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제명까지 가진 그런 중징계를 간 겁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왜 징역 2년을 받았습니까? 여론 조작. 그러니까 공무원장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틀인 국민 여론을 오염시키고 조작했다 해가지고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 똑같은 현상이 당원 게시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 동원됐던 IP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집중적으로 비판, 비난, 조롱을 했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칭송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언론에 그대로 인용돼 가지고 보도가 되면서 당원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모든 당원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당원 게시판에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당무감사의 결론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IP에 대해서 내게 맞다 아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찰 수사 맡기면 그걸로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결국은 공개 검증도 안 하고 사과도 안 일부 하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인정했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 칼럼이나 사설 올린 게 다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려면 화끈하게 인정,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적어도 사실관계와 팩트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면은 우리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꼬투를 잡아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축소해서 논점을 흐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당에서도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단식 현장에 안 왔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야 될 대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유력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온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왔겠습니까?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스태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었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를 당 대표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당원들이 참여해서 뽑아준 당 대표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의해서 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선거를 치를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조차도 당 대표를 인정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외톨이가 되는 형국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당식장은 찾아서 서로 간의 감정적 앙금은 자체하고 좀 큰 정치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 기회도 놓쳤다 이런 분석이 좀 실기했죠. 많습니다. 네. 네, 그 실기로 보이는 거고. 자, 돌아오는 장동혁 대표 앞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방금 논의했듯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쨌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흐름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내란 재판에서 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이제 선고는 물론 다음 달에 남아 있지만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할 때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법부에 대한 의견과는 좀 합치되는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의 어게인과 절연하냐 안 하냐 이 여부인 것 같은데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해야 될 당무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그때 쇄신안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을 실행하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한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재들을 많이 등용시키겠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하겠다. 이제 이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런칭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율 경선할 때 당원 투표 비율을 7대3 그러니까 네네. 민심 여론조사죠. 네네. 7대3으로 하느냐, 6대4로 하느냐, 5대5로 하느냐 이거 아직까지 물론 권장하는 것은 이제 7대3이 됐지만 과연 그걸로 의결되느냐 이 문제가 결론이 남았습니다. 나진 않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방선거에서 중요 핵심 이제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업무가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면 외부에서 재판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2월 19일이죠. 2월 네. 19일죠. 예. 그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선행 재판부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내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굉장히 한바탕 출렁임이 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재판부를 이제 결론 나오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존중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인정을 하면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2월 19일 날 윤석열 재판부에 대한 선고,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크게 기존 방향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 대표가 단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갤럽 기준일까만 그럴 겁니다. 소폭 이제 하락했는데, 그럼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선고 23년, 이게 아마 크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갤럽 이외에도 다른 여론조사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의문인 것 같아요. 리얼미터라든가 조원 CNI 보면요, 리얼미터는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5.5% 차이가 나는데 6% 오차니까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는 거죠, 지지율 차이가. 그리고 조원 CNI에서는요, 서울에서의 당 지지율이 타이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다라고 나올 정도거든요. 그 저는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마다 이렇게 다른 결론 나온 게 뭘까? 다른 조사 결과 나온 게 뭘까? 그게 이제 의문이어서 이게 좀 아까 말한 2월 19일 그 선고가 지나고 나면 좀 일관성이 있는, 다 좀 공감할 수 있는, 다 유사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조사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우스 이펙트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뭐 이걸 김어준이 하는 얘기도 차이가 있겠고. 그는 좀 자치하고, 그러니 위기를 좀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위기에 아니, 아진수가 실제 나온 건 팩트니까요. 네네. 그건 팩트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여론조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지. 지방선거 한번 과경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지금 주자가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길 수 있다면 다 가능하죠. 그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누구보다 지금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지금 가입이 110만이 넘었거든요. 역대 어느 우파 정당의 리더십도 100만을 못 넘겼어요. 근데 100만을 넘기고 110만을 좀 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적어도 압승을 목표로 합니까? 압승보다는 이제 수도권에서 네. 승리한 게 우리는 이제 승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국 골고루 다 승리한 건 사실 힘들어 보이고, 왜냐하면 조직력이 워낙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이긴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승리했다 평가를 받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기는 카드라 그러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거다. 그 이제 당 대표의 결단이긴 한데 이기는 카드를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왜 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압수수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만약에 아버지 찬스를 써가지고 뭐 아빠와 갈려 있는 서울대학교 동문이 인천대학교에 있으면서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채용에 관여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2월 19일 선고에 따라서 방향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온 지지층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는 또 기존에 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이기도 한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에게도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가두어지지,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가령 뭐 지금 이쪽에 보수 쪽에 뭐 김어준을 할 수 있는 고성국 씨도 지금 입당을 했고 계속해서 견제나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앞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그래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 당과
대통령 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아주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이 뭐 역대 최대 의석을 가져갈 정도로 반사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월 19일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은 당면한 과제, 지방선거에서 승리 이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해가지고 다 단결하면서 하나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당면 개정도 이루어집니까? 설 전에 전에. 당면 개정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